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한스 로슬링의 팩트풀 리스트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 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스웨덴의 의사이자 공중보건 전문가, 통계학자였다고 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으로 심각한 무지와 싸운다는 평생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세계은행,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수많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강연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고요. 강연을 마칠 때마다 가끔 그는 고대 인도의 묘기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군용 칼을, 군용 검이죠. 군용 검을 들어 입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직접 검을 목구멍에 넣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청중에게 직관이나 느낌, 추측 등이 얼마나 틀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검을 삼키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세상에 관한 자료가 기존 생각과 크게 다르더라도 그것은 가능한 일이며 사실임을 알려주고 싶어서라고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식도는 납작해서 검처럼 납작한 것은 목에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책은 아들 부부와 함께 쓴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얼마나 무지한지 알려주고 세상을 사실대로 보는 안목을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팩트풀 리스트는 사실 충실성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고요. 팩트에 근거해 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습관을 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새로 만든 단어라고 합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본능 때문이다라고 책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본능으로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방법도 각 장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극빈층의 비율, 기대 수명, 세계 인구의 추이, 자연재해 사망수, 어린이 예방접종 비율, 여성의 교육기간 등 많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 생각하는 세상과 실제 세상의 괴리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추천하였고 빌 게이츠가 지난해 미국 대학 졸업생들에게 전자책을 선물해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우리가 세계를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를 13개의 관련 퀴즈를 통해서 먼저 인지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제시한 문제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처럼 느껴지지만 문제의 정답률이 10%도 안 되는 문항들도 있습니다. 이 13개의 퀴즈는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도 우리는 세상이 과거보다 더 나아지고 있음이 아닌 더 나빠지고 있다고 부정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 10가지 본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가지 본능을 보면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한 본능. 이 10가지가 그것인데요.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한 오해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저소득층, 고소득층, 좌파, 우파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가지 간극만 생각하는 본능을 말합니다. 또 두 번째, 부정 본능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부정 본능도 오해를 부른다고 합니다. 30개 국가의 사람들한테 세계가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나빠진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했더니 모든 국가에서 절반 이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 비율이 4번째로 높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세계가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담은 32가지의 항목의 빅데이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본능이 책에는 잘 나와 있고요. 그 본능에서 사실을 제대로 보는 방법 또한 그 본능이 끝나는 장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이해가 더 쉽게 가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간극 본능과 부정 본능에 대한 주요 부분을 여러분한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는 38페이지입니다. 세상은 둘로 나뉜다는 거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1장은 10가지 극적인 본능 중 첫 번째인 간극 본능의 이야기다. 우리에겐 모든 것을 서로 다른 두 집단, 나아가 상층하는 두 집단으로 나누고 둘 사이에 거대한 불평등의 틈을 상상하는 거부하기 힘든 본능이 있다. 이 간극 본능이 머릿속에서 어떻게 세상의 힘을 부자와 빈자라는 두 종류의 국가 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는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오해를 추측하기는 쉽지 않다. 1995년 10월 그날 저녁은
내가 처음으로 그 짐승을 똑바로 목격한 순간이었다. 잠깐의 휴식 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의 일이 워낙 흥미진진해서 이후로도 그 거대 오해 사냥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내가 그것을 거대 오해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인식하는데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최악인 첫 번째 오해는 세상을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라는 두 개의 엉터리 상자에 나눠 담음으로써 사람들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비율을 완전히 왜곡해버린다. 계속해서 책의 일부, 간극 본능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60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빈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한다는 오해는 왜 그토록 밝히기 어려운 것일까? 내 생각에 인간에게는 이분법적 사고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극적인 본능이 있는 것 같다. 어떤 대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두 집단으로 나누려는 본능인데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실체 없는 간극뿐이다. 우리는 이분법을 좋아한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영웅과 악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세상을 뚜렷이 구별되는 양측으로 나누는 것은 간단하고 직관적일 뿐 아니라 충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극적이다. 우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항상 그런 구분을 한다. 언론인도 이를 잘 안다. 이들은 전달하려는 이야기를 서로 반대되는 두 부류 사람들, 반대되는 두 시각, 반대되는 두 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절대 다수 사람들이 서서히 더 나은 삶으로 편입되는 이야기보다 극빈층과 억만장자의 이야기를 더 좋아한다. 언론인은 이야기꾼이다. 다큐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다큐는 힘없는 개인을 거대하고 사악한 기업에 맞서게 한다. 블록버스터 영화는 악에 맞서는 선을 주요 인물로 다룬다. 계속해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사실충실성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충실성은 지금 저 이야기는 간극을 말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별개의 두 집단이 서로 간극을 두고 존재하는 임을 가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현실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갈리지 않는다. 사람들이 간극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사실은 인구 대다수가 존재한다. 간극 본능을 억제하려면 다수를 보라. 간극 본능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수를 보라라고 1장의 마지막 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비교를 조심하라. 극단 비교를 조심하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야가 왜곡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모든 게 다 똑같이 작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매 장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본능에 빠지지 않는 법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서요, 이 책의 이해가 더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감명 깊었던 두 번째 장, 부정 본능에 대해서 내용 중에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 부정 본능입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입니다. 부정 본능. 그런 식의 생각은 대개 부정 본능 때문이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에 더 주목하는 본능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작용한다. 하나는 과거를 잘못 기억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언론인과 활동가들이 사건을 선별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상황이 나쁜데 세상이 더 좋아진다고 말하면 냉정해 보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부정 본능을 어떻게 억제할까? 주변에서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고 아우성치는 와중에 우리 뇌가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쁘지만 나아진다. 부정적 뉴스를 볼 때 더 긍정적 뉴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만하고 안심시키며 반대 방향으로 호도하는 평양일 뿐이다. 마치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을 때 소금을 잔뜩 넣어 균형을 맞추는 것과 비슷하다. 좀 더 강렬한 맛을 내겠지만 건강에는 좋지 못하다. 내게 효과 있는 해법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유지하도록 스스로 설득하는 것이다. 우리는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걱정 마, 안심해, 신경 안 써도 돼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내가 상황이 점점 좋아진다고 말할 때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자는 뜻이 아니라 상황이 나쁠 수도 있고 동시에 좋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세상을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미숙아라고 가정해보자. 아기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안 좋아 호흡, 심장박동 같은 중요한 신호를 꾸준히 관찰하며 아기를 보살핀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태가 훨씬 좋아진다. 모든 지표에서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 계속 인큐베이터에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아기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까? 물론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말할 경우 만사오케이니 마음 푹 놓고 걱정하지 말라는 뜻일까? 전혀 아니다. 상황이 나쁜 것과 나아지는 것 중 선택을 해야만 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둘 다 옳다.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지고 있기도 하고 나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나쁘기도 하다. 세계의 현 상황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자, 2장 부정 본능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실 충실성. 사실 충실성은 지금 저 뉴스는 부정적 면을 보도한다는 걸 알아보는 것이고 나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 우리에게 전달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점점 좋아져도 그것은 뉴스가 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주변 세계에 대해 항상 지나치게 부정적 인상을 받기 쉽고 이것이 대단한 스트레스가 된다. 부정 본능을 억제하려면 나쁜 소식을 예상하라. 그러면서 나아지지만 나쁘다. 좋은 소식은 뉴스가 안 된다. 점진적 개선은 뉴스가 안 된다라는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고통이 더 큰 것은 아니다. 장밋빛 과거를 조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썸머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라는 책의 1장과 2장의 본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드리고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왜 언론 보도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요. 또한 본능을 인지하고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는 왜곡된 정보들이 대중들에게 아주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과거보다 사실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읽으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느낌이나 본능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판단하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빠지고 있지 않다라고 오히려 더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는 사실 충실성을 서로에게 각자 갖고 심어주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스 로슬링의 팩트 플리스 책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